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정진 9월 5일 내일 급등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 월요일, 아무래도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끼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금화하려는 이러한 일부 투자자들의 심리로 작용이 되면서 매물들이 많이 출하가 됐었고요. 그나마 다행히 코스피 지수는 0.2% 출발 선상에는 시작할 때는 좀 상승세로 출발을 보였다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달러가 1370원이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지금 치솟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계속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로 가고 있고 달러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위안화가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원화 가치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화 가치도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위안화 지금 약세, 원화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바로 가격이 출렁거렸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달러 가격이 1370원 돌파하면서 13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원화 가치는 최대 하락폭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원화 가치 하락, 달러의 강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는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투자를 수익을 내더라도 외국인들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수익을 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증시에는 좀 이탈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됩니다. 달러 강세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강달러가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볼 수 있고요. 또 3대 우려가 있죠.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경기 우려, 인플레이션 이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 둔화 이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데 특히나 우리나라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나마 좀 선방을 했어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 중국 시장 개장 이후부터 하락 전환했었고 오후 들어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2400포인트가 무너졌지만 장막판에 다시 만회하면서 2403포인트로 간신히 0.2%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잘 방어했죠. 대신에 코스닥은 좀 낙폭이 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발 자체가 0.1% 소폭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난주 저점보다 더 하락으로 돌파하면서 77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장초반부터 약세를 보였고요.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낙폭이 추가 확대되면서 오후까지 계속 확대가 됐었고 770포인트 무너졌다가 장막판에 771.43으로 마감했는데 마이너스 1.8%로 하락 마감했다. 낙폭이 그만큼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 섹터를 보시면 2300개 종목 중에 510개 종목만 상승했고요. 무려 179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거의 3배 넘게 하락이 더 큰 시장이었다.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징 섹터 보시면 자동차 경량화, 플라스틱을 탄소 섬유죠. 이거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탄소 섬유 이런 것들 복합 소재가 자동차 경량화, 차량 무게를 줄이는 데서 연비, 즉 고경쟁이 연비 경쟁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금속을 대체하는 플라스틱 이런 게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데 이게 무려 철보다는 70% 가볍지만 이건 10배 강도가 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한참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이런 슈퍼카들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다. 요거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관련주들, 즉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 나타나면서 에코플라스틱 여러가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천연가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러시아가 아무래도 독일 및 유럽의 가스 공급 중단, 기기 보안 수리한다는 방법으로 공급 중단 계속했죠. G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원유를 가격 상한제 시행한다
이 소리에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7개국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동창국가에게도 가스 공급 중단하겠다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해상 운임, 러시아가 원유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배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배로 이동하는데 그 배에 대해서 통행을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죠. 일정 가격 높게 구매한 거 같은 경우에는 통행을 못하게 막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뒷박 킹박 쳐서 지금 가스를 유럽에 끊어버렸습니다. 유럽에 끊어버리니까 천연가스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세 나타났고요. LNG 관련주들도 오늘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원자력 기자재, 일부 기자재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섹터는 뭐 대부분 하락이니까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뉴프렉스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무려 13% 급등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애플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XR 기기 확장해서 뉴프렉스가 애플 수혜주다. XR 기기가 나오면 뉴프렉스 수혜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홀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이 탄력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쉬어갈 때 바로 내일 급등 종목으로 지목했는데 오늘 13%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무려 13% 수익 났고요. 우리 정의연방 문자로서도 역시 오전에 바로 단타방에서 뉴프렉스를 문자로 쏴드렸는데 6,600원에 추천드렸는데 정말 최저점 찍고 오늘 최저점이 6,590원이었어요. 정확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 문자를 쏴서 6,600원 추천드렸는데 6,590원 찍고 바로 7,200원까지 제가 매도 10% 수익 실현 이상부터 가능하다는데요. 오히려 15% 넘게 올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방송에 관련된 수익 13%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뉴프렉스를 매매하신 분이 계시다면 10% 이상 수익 나셨을 텐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좀 체험하고 싶다, 이런 종목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체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체험방에 초대해드려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일 급등주 9월 6일날 화요일날 급등할 종목 3종목 준비하고 왔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영우 DSP입니다. 영우 DS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로 반등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왜 얘는 무슨 테마길래 이렇게 강세를 보였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플렉스와 같이 애플 OLED 테마입니다.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요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OLED 관련 패널을 생산하는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오늘 호재가 나왔습니다. 네, 검사장비 기술 통화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채까지 이번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무려 10% 급등을 보였습니다. 국채 과정 선정 됐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애플과 관련된 애플 제품에 OLED 채용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즉 OLED에 탑재된 비율을 늘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OLED 생산 라인 투자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우 DSP는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업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OLED 검사 장비 예전에 체결한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OLED 증가에 따라 수혜주, 그 다음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요, 최근 들어서 반등세 좀 이어가고 있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 이렇게 윗꼬리는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자릿수 상승은 내일 충분히 이어서 할 수 있을 구간이다. 그래서 내일 급등주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영우 DSP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석유를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아스팔트를 가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다스코와 마찬가지로 국내 블랙 아스팔트 시장에 아스팔트 70%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인프라 투자, 도로공사 이런 거에 관련해서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석유 사업도 지금
소매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된 관련주로서 지금 항상 부각이 됐었는데, 언제 급등했냐? 원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얘는 왜 급등했고 오늘 왜 급등했냐? 즉 급등한 이유, 이때가 바로 G7에서 러시아 가격 상한제 얘기가 나왔었고, 이때 오늘 실행한다 소식에 급등세가 이어졌거든요. 즉 러시아 원유 상한제 관련된 반사이익 수혜주로 원유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었고요. 마감은 7% 했는데 내일 충분히 이러한 상승세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 공급 계속 며칠 더 딜레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릿수 상승은 내일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으로 한국석유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러시아산 가격 상한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이슈는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 같고요. G7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압적으로 더 러시아를 고립시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러시아 수출을 제한하거나 가스 오히려 좀 수입하는 국가들도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상한제 동참한 국가에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밝혀인 만큼 이러한 이슈가 좀 지속되면 될수록 원유 관련주 급등세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기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아서 한국석유 내일 급등주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공유시켜 드리고요. 세 번째는 푸른 저축은행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수혜주가 바로 저축은행, 그 다음에 신용, 채권 추심업체입니다. 물론 당장 단기간에 이렇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자이언트 스텝 밟을 수 있다고 소리가 나오면서 저축은행 관련주도 급등세 나타났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고려신용 정보라고 채권 추심업체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0%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리뷰할 건 안 돼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관련주주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금리 인상에 있어서 지난 7월에 0.5% 했는데 11년 만에 금리 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미국보다 지금 유럽이 더 큰 불이고요. 거기에 자이언트 스텝 진행할 거고, 또 이번 주에 FOMC 다음 주에 회의가 있잖아요. 그 FOMC 미국에 회의가 있는데 역시 자이언트 스텝 예상 경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인 저축은행, 푸른 저축은행이 지금 가장 상승세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내일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단기 상승 모멘텀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푸른 저축은행은 오히려 좀 모아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캡틴 정진의 관심 종목을 세 종목 공개해 드렸는데요. 직접 이 종목들을 얼마에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체험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험방에 초대해 드려서 같이 수익도 내고 추천도 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월 5일 내일 급등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